어깨 때문에 정말 이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나선홍 씨 그 어깨 쪽 그 좀 잘 이렇게 상담해 주는 선생님이 안 나오시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오늘 전격 정말 유명한 분 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BTS 있죠. BTS의 어깨를 치료를 해주신 분입니다. 네. 국가대표 어깨 주치 정형외과 이상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 좀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좀 힘드셨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깨를 좀 펴시고요. 네. 어깨 전문 선생님께 긴장을 어깨를 풀어서. 좀 네. 펴라고 하는 이 발칙함은 뭔가.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원장님께서 야구 배구 선수단의 수석 팀 닥터시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어깨 팔꿈치 전문인데요. 네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스포츠의학을 또 전공을 해서요. 그러셨군요. 네, 뭐 키움히어로즈, 우리카드 배구단, 뭐 OK금융 럭비단, 오. 국가대표 뭐 팀 다 뭐 굉장히 많은 스포츠 팀을 맡고 네네. 있어요. 네. 정말요.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웬만한 그 프로 선수들 또 국가대표 선수들은 모두 우리 원장님께 한 번쯤은 다 다녀갔겠네요. 네, 그렇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운동 선수들이 좀 아무래도 그 야구 선수들은 맞습니다. 어깨 네. 때문에 조기 은퇴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치료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고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저를 안 찾을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또 만약에 네. 혹사를 당한다던가 그러면 또 이게 또 치명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누적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주로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네. 많이 계시거든요. 생업에 어떤 어깨를 안 쓰면 도저히 내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런 분들부터 네. 또 가정주부 또 회사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앞에 있다 보면 어깨가 쑤신다 이런 분들 막 계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 주제가 중장년 어깨 통증의 원인과 잘못된 미신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제가 잘못됐나 봤더니 그러니까 그만큼 어깨 통증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많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흔히들 50견이라고 부르는 어깨 질환은 이제 30여 가지가 많은 어깨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하는데 원장님 하나하나 좀 그거 좀 설명을 말씀드리면 해주시죠. 사실 50견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 좀 이게 잘못된 용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 50견 50세 견이 어깨 견 한자로 50세 어깨란 뜻이에요. 네. 이게 진단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말인데요. 이제 50세 되면 그게 우리 중장년의 정의잖아요. 네. 그때 되면 어깨가 많이 아파져요. 근데 증상들이 이 굉장히 많은 병이 증상이 다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의사들이 이걸 감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50견이라는 단어를 써버린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어깨라는 학문이 다른 어깨 무릎이나 척추보다 좀 늦게 발전을 한 학문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어깨는 안 써도 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50견이라는 걸로 이제 많이 통용이 됐었는데요. 네.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30여 가지 병이 있고요. 네. 진단이 다 다르고 치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왜 옆에 주위에서 보면 난 50견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좋아졌어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게 30여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해도 낫는 병이 또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안에는 또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병도 있다 이거죠. 수술을 꼭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병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50견은 그냥 기다리면 나아가 이런 거에 하나의 이제 미신 같은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는 카더라 통신들에 네네네. 의하면 또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보면 우리 많은 경우에 질문은 대학생이 하고 초등이 대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식이 네. 그런 식의 좀 잘못된 답변들 이런 게 많이 이제 돌면서 네. 좀 미신이 고착화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걸 좀 얘기를 꼭 해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깨란 학문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시작한 지 되게 짧습니다. 역사가 짧군요. 네, 굉장히 짧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도 그 1세대 어깨 전문의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시기에는 진짜 어깨 전문의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미신은 그러다 보니까 어깨는 치료해도 결과가 좀 그때는 안 좋았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 어르신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어깨는 네네. 치료해도 결과가 안 좋다는데 20년 사이에 우리 어깨 전문의도 너무 많이 일어났고 현대의학도 너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어깨는 좀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도 네. 치료가 잘 된다라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 오늘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상훈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그런 상황들 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훈남이신데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저는 어깨에 석회가 있다고 하는데 수술로 제거해야 하나요? 청취자분이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요거만 좀 대답을 해드릴까요? 네네. 네. 그 석회성 건염이 사실 아프기로 되게 유명한 병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어깨를 할 땐 석회성 건염 수술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이것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치료 방법이 좀 바뀌는데 네. 최근에는 석회는 수술보다는 석회로 인해서 2차적으로 통증을 발생한 원인이 보통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석회가 어딘가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 어딘가를 찾아내서 네네. 그 염증을 주사로 없애고요. 석회는 수술보다는 체외 충격파 같은 걸 꾸준히 해서 스스로 없어지는 방법을 좀 쓰는. 스스로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유도를 하면 점점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모든 의학의 발전을 잘 보면요. 비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비수술로 해결하는 쪽으로 현대의학은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래도 수술 안 받을 수 있으면 저래도 안 받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은 가능하면 통증의 원인만 치료하고 네. 석회 자체는 비수술적 치료로 끌고 가는 방식이 현대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석회라는 게 왜 생기는 겁니까? 그 이유를 진짜 몰라요. 그래요? 하지만 어린 친구들에선 안 생기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나이가 들면서 힘줄의 회복 기능이 조금 떨어질 때 그 틈새를 노려서 석회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도 동물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인위적으로 이걸 발생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수술하지 않고 체외 충격파라든가 이런 네. 요법을 네.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치료가.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어깨 질환을 이게 스스로 좀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세세한 진단은 안 되지만 적어도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만도 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라디오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했다가 저희가 이제 TBS TV로도 지금 진행 중이라 말로도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뒷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열중셔 하듯이 이제 뒷짐을 지는 건데요. 먼저 이제 따봉하듯이 엄지를 1등으로 하고 이거를 척추 한 가운데 라인으로 그 엄지를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가운데 라인에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위로 올려보세요. 그래서 그 위치를 옆에서 누가 도와준 거기 스티커를 줘도 좋고 자기가 그냥 감으로 해도 되지만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때 벌써 아프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살짝 아픈데? 그러고 왼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더 가보는 겁니다. 보통 차이가 누구나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차이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뼘이라고 하는데 한 손으로 한 뼘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할 때는 안 올라가는 쪽에 분명히 문제가 조금 생기기 시작한 걸로 좀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둘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그때 역시 통증이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정상적으로는 안 아파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통증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일단 있는 시작이다.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게 살짝 올리지도 못하는 분들은 맞습니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지금 꽤 원활히 되는데 조금 아프면 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만 올라가기도 전에 너무 아프다. 근데 이런 게 2주 이상 왜냐면 잠깐 아플 수는 있잖아요. 2주 이상 지속될 때 그다음에 혼자 자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잠잘 때 눕기만 하면 서 있을 때 안 아픈데 누우면 아프다. 근데 또 하나는 누울 때는 괜찮은데 옆으로 누우면 아파서 그쪽으로 못 들어 눕는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게 역시 단기적이 아니라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이거는 좀 병원을 가야 될 어떤 사인이라고. 2주 이상 계속될 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통증이 있다가도 또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터울을 두는 건데요. 2주도 좀 그렇다. 정말 3주라는 터울은 절대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3주까지 가면 이건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2주 이상 이렇게 좀 잘 때 네. 뭐 옆으로 누웠는데 보통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죠. 네. 네. 근데 그 정도로 2주 이상 계속 아프면은 바로 병원으로 찾아주시는 게 네. 가장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방금 테스트에서 하나의 진단을 좀 끌어낼 수 네. 있는데요. 아마 뭐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50견이라는 게 여러 증상이 다 비슷하니까 완전히 끌어낼 수는 없지만 이게 어깨가 뒤로 안 넘어간다는 거는 팔이 굳었다는 의미잖아요. 사실 이게 뒤로 안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깨라는 거는 이제 안에서 스트레칭이 돼야 됩니다. 팔을 이렇게 가면 이 안에 있는 관절막도 쫙 늘어나야 돼요. 근데 늘어나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뒤로 네네네. 간다는 것. 그거는 이제 관절막의 탄력성이 사라졌고 두꺼워졌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유착성 관절 관절낭염. 예, 이게 좀 한문이어서 말이 좀 이상하죠. 네. 근데 요거를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어깨는 요 힘줄 근육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거 다 싸는 걸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하는데요. 네. 그 회전근개라는 힘줄보다 하나 더 안쪽에는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관절막은 아주 잘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앞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뒤가 늘어나고 네. 쭉쭉 늘어나야 되고 종이장처럼 얇고요. 아주 탄력이 팽팽하게 아주 예쁘게 탄력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상하게 점점 좀 두꺼워지면서 늘어나지 않고 탄력성도 없는 관절막으로 바뀌는 병이 네네.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깨를 이렇게 들기도 힘들고 뒤로 가기도 힘들고 다 여러모로 다 아프거든요. 네. 근데 그 두꺼워지는 첫 번째 시작이 그 관절막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염증이 오래 있다 보면 점점 관절막이 두꺼워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탄력성도 줄고요. 그다음에 움직이기만 해도 아파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원인이 염증이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과거에는 수술로 많이 치료를 했지만 지금은 그 관절 내부의 염증만 주사로 잘 없애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근원 원인은 사라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고 이제 스트레칭하는 뭐 도수 치료나 재활 치료나 이런 걸 잘 해서 관절막의 탄력성만 돌려주면 네. 다시 원상 복귀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비수술적 치료로 현대의학은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이게 다 수술로 좀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나 네.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질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술로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증들을 비수술 네. 시술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어깨 통증 겪고 있는 분의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힘들고 옷을 벗을 때도 어깨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50견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빠서 치료받지 않고 집에 왔는데 며칠 푹 쉬니까 통증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50견은 치료를 안 받아도 저절로 낫는 병인가요, 원장님?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미신 대 타파 이야기인데 50견 안에 수많은 병들이 증상이 다 비슷한데요. 네. 그중에 혼자 낫는 병도 있고 수술 안 하면 정말 2차, 3차로 병이 커져서 나중에 엄청 고생하는 병, 소위 망하는 병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 사실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좋아지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는 큽니다. 근데 네. 이게 다시 반복성으로 가게 되면 꼭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유착성 관절낭염은 이 50견 안에서도 가장 흔한 병이거든요. 네. 유병률이 가장 높은데 만약 물건을 꺼내는 게 팔이 이렇게 딱 안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면 아주 가볍게 염증이 있다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팔은 잘 올라가는데 중간에만 시큰하고 아팠던 거면 오히려 네. 그게 더 위험한 병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오히려 안 움직여 버리니까 오히려 네. 비수술로 가는 게 확실한데 네. 그래서 어떤 쪽일지 한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위험한지 좀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아까 유착성 관절낭염이 그 50견 안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생기는 구체적인 그 원인이 어떤 겁니까? 이게 원인의 원인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네네. 좋은 질문 같습니다. 네. 아까 유착성 관절낭염이 관절막 내부의 염증 때문에 생긴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나는 염증이 왜 생겼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원인의 원인. 네.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 게 들으시면 되게 놀라울 수도 있는데 네. 어깨 때문이 아니라요. 여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소위 폐경 근처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돼요. 아, 그렇군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네네. 어깨인데 전혀 다른 데서 전혀 오잖아요. 다른 호르몬이라요. 네. 또 남성 같은 경우는 당뇨가 당뇨. 원인이 되고요. 아. 또 갑상선 기능이 안 좋아도요. 네. 또 이런 염증이 막 생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가 다 내과 질환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도 다 많은데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오늘 학회가 아니니까 네. 이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어깨가 아플 때 꼭 건강검진의 결과에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네.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내과 질환을 같이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어깨 치료를 아무리 해도 계속 재발성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또 관계가 있네요. 네, 네. 전혀 이게 어깨가 왜 이렇게 낫질 않지 네,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당뇨가 있었거나 네, 맞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맞습니다. 있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아. 특히 여성 경우 같은 이제 폐경이 폐경기에.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해주시면 좀 이제 재발률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줄일 수 있고.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시각이 11시 25분. 네, 제가 왔습니다. 띵동댕동. 띵동댕동. 네.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원장님은 벨소리가 안 들리셨을 거예요. 네, 네. 자, 반짝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어깨 관련해서 어깨 질환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반짝 퀴즈를 오늘 우리 이상훈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내주시겠습니다. 네네. 네. 잘 들어보시고요. 네. 저한테 이렇게 퀴즈 내는 영광을 주시고. 네. 네. 자, 반짝 퀴즈 타임입니다. 질문입니다. 50견은 1, 2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좋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50개는 1, 2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좋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충분히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이 시간 추첨을 통해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신화 코스메틱에서 얼굴 전체 바르는 로디니아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 그리고 차슈로 냉면을 덮다 냉면의 명가 청송심에서 차슈 냉면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저희가 이제 뭐 힌트를 드렸지만 또 방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한번 더 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어깨의 잘못된 미신에 대한 네네. 또 앞에 들었었던 분들은 좀 지겹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네. 50견이라는 단어는 50세의 어깨라는 그냥 단순한 한문의 풀이입니다. 네. 그래서 중장년이 이제 50세인데 그때가 되면 수많은 30여 가지의 병이 다 발생을 합니다. 네. 그때 혼자 낫는 병도 있지만 어떤 병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낫고 또 어떤 병은 수술을 안 하면 큰일 나는 병까지 모두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위에서 혹시 그냥 혼자 낫다는 병은 아주 운이 좋게 혼자 낫는 병에 해당됐을 뿐이기 때문에 네. 이제 50견이라는 단어가 그냥 혼자 낫는 병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큰일 날 수 있다. 네. 거기까지 네.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힌트를 친절하게 내주시네요. 네, 국가대표 어깨 주치. 네, 우리 이상훈 원장님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BTS 치료를 하시고 네. 1년 동안 그거를 1년 후에 공개를 하셨다고. 그런데 만 통의 메일을 받으셨다고요? 그게 대단하시다. 뭔가 하면요. 네네. 저도 뭐 정말 열심히 수술은 잘 했지만 솔직히 결과가 이게 워낙 좀 대형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설득 공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 뭐 자신도 있었지만 만약 결과가 최상이 아니면 전 세계 아미가 도대체 몇 명일까요? 그렇죠. 네. 몇 백만 명일 수도 네, 있어요. 그분들의 원망을 제가 한 몸에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되게 이게 BTS를 했다는 게 의사로서는 사실 좀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한국의 그런 네네. 위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근데 1년 뒤에 이제 그 수술해 주신 분이 반대편 어깨보다 더 좋다라고 인터뷰해 주시는 걸 보고 야.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결과 아주 좋았고요. 네. 그래서 말을 했더니 전 세계에서 거의 제 이메일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네. 정말 수많은 이메일이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고마워 뭐 땡큐 뭐 이렇게 다 이야. 써서 이메일이 많이 왔어요. 그렇게. 네. 아우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러 봅니다. 우리 이상훈 원장님. 그래서 오늘 저 청취자분들이 문자도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자, 우리 이상훈 원장님과 어깨 통증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원장님 네. 헤드폰을 좀 잠깐 써주시고요. 자,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평택에 사는 김형태라고 합니다. 네, 평택의 우리 김 선생님, 우리 이상훈 선생님 나오셨고요.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증상으로 오늘 전화하셨는지요? 그 대형 화물차 운전하는데요. 네. 그 왼쪽 어깨가 쇄골부터 해서 뒤에 날개축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통증이 좀 계속 오고 있고 네. 이게 좀 심하면 손가락 쪽에도 같이 통증이 오고 있어요. 아, 네. 손가락까지. 네. 네. 어깨에서 손가락까지 계속 이렇게 통증이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을 듣고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서 진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요. 보통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 어깨 통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핸들을 돌릴 때 어깨 앞쪽이 시큰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지금 전화 주신 분 해당일 것 같은데요. 어깨보다는 목과 어깨를 잇는 그 라인, 우리가 소위 승모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승모근에서부터 뒤쪽, 소위 어깨 날개뼈 뒤쪽이 뻐근하면서 추가적으로 손이 저린 이런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아마도 네, 그 뒤쪽, 것 같아요. 네, 뒤쪽이 맞을 겁니다. 그런 분의 네. 특징, 그분은 사실은 어깨 자체 문제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목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목 디스크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선생님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깨를 쓸 때 특별히 아프기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오히려 어깨를 안 써도 똑같이 아픈 증상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용을 안 해도 그런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그런 증상이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할 때 이거는 물론 치료를 하셔야겠지만 일단 치료와 상관없이 제가 전화로 조금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운전하실 때 앞으로 좀 구부정하게 목을 숙이는 자세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의자를 앞쪽으로 좀 당겨서 이제 목 뒤를 이렇게 받치고 이제 허리를 꼿꼿이 쓰고 뒤에 받치고 운전을 하시면 조금 나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목에 문제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어깨가 아니라 목에 대한 치료를 병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김 선생님. 네네.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이제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우선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 가셔서 목 쪽으로 한번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운전하실 때 좀 앞쪽으로 이렇게 좀 숙이고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지는 않은데 네. 그 화물차 운전하고부터 자세가 좀 틀어졌는지 그러진 않은데라고 말씀하시지만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은 또 그러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아마 이렇게 운전하고 계실 겁니다. 네네네. 네. 제가 의도치 않게 그런 자세를 취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서 꼭 목 쪽으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시는 우리 버스 기사님, 화물차 기사님들의 어떤 그 운전 자세 있잖아요. 네,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리를 좌석을 좀 앞으로 당겨 최대한 뒤에다 붙이고 그리고 이 목 쪽을 뒤쪽으로 붙이고 네. 그렇게 또 운전하기가 쉽지 않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말이죠. 네. 네. 자, 다음 전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의정부에 사는 이현아라고 합니다. 네, 의정부 우리 이현아 씨. 네. 자, 선생님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어떤 증상이시죠? 저희 신랑이 5톤 화물차를 몰고 있는데 네. 그 회전근개 파열이라 그래갖고 그 정형외과에서 이제 MRI 찍고 뭐 했더니 그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6개월마다 주사를 맞고 있어요. 아파갖고.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주사 외에 꼭 수술이나 이런 거 말고 따로 치료법이 있는지
혹시나 잠자는 자세나 이런 걸로도 뭐 이렇게 수정이 되고 하는지 궁금해서 네, 문자분을 네. 봤거든요. 네, 일단 뭐 항상 이게 우리가 병원 진료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다는 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네. 회전근개 파열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건 어깨 이제 힘줄 근육이 이제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건데요. 아마 그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서는 관절 안에 어딘가 염증이 있거나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염증 위치는 지금으로서는 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혹시 그 남편분께서 뒤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팔을 뒤로 넘기거나 하는 걸 좀 힘들어 하시나요? 아니면 잘 때 옆으로 눕는 걸 힘들어 하신다거나? 잘 때 옆으로만 자요. 하늘을 보고 자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만 자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사실 정말 제 정보가 많이 적은데요. 그래서 아픈 위치만 알아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네네. 주사를 맞더라도 6개월이나 안 아프다면 사실 주사 효과는 굉장히 좋고 좀 잘 치료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네. 수술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진단이 솔직히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정보를 드리자면 수술이라는 거는요. 아파서 하기보다는 이 수술을 안 하면 망하는 병이 아예 따로 존재하거든요. 처음부터. 그게 이제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이 안 됐다면 저는 이제 수술보다는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잘 치료가 잘 된다면 네. 이게 주사 맞는 건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주사 맞고 또 별로 그렇게 안 좋은데 계속 아픈데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이제 그런 식이라면 진단을 다시 좀 처음부터 해서 통증 원인을 좀 잡아보는 게 좋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맞더라도 완전히 통증이 좋아졌다가 주사 맞으면 6개월 돼서야 뭐 새로 아파지는 정도 수준이라면 네. 이 정도 괜찮습니다. 네. 수술을. 예.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한번 진단 과정을 거쳐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잠잘 때는 혹시 하늘 보고 자는 게 좋나요? 옆으로 눕는 게 좋나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쪽으로든 아프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네. 한번 오늘 퇴근하시면은 네, 남편분하고 좀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그 치료는 정상적으로 잘 받고 계시는 것으로 네, 보이는 그러니까 진단만 맞다면 힘줄이 네, 네. 끊어진 것만 아니라면 네. 이게 주사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이게 6개월에 한 번 한다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요. 수술이라는 거는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병 자체가 따로 존재하거든요. 네, 네. 우리 의정부의 이현아 씨 그 남편분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네. 네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니까 금방 또 나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좀 오늘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네,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의정부 이현아 씨도 이제 그 남편분이 대형 화물차 운전자신데 네. 이렇게 운전하신 분들의 어떤 자세 네.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내가 설령 그런 자세가 나는 아닌데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이렇게 네. 숙이는 자세일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수시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떤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면 어깨나 목 쪽에 좀 되게 좋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속 운전석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제가 말하는 뭐 이런 홈트 이런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거는요. 어깨가 대부분 이렇게 굽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잠깐 빨간불이나 휴게소 있을 때 네. 이렇게 피신 다음에 어깨 직지를 최대한 뒤로 좁혀주는 거죠. 아, 뒤로. 근데 이 좁혀주는 거에 하나 조심할 게 꼭 좁히라고 하면 다들 어깨를 위로 이렇게 쳐올려요. 아, 이렇게 그건 오는 게 하면 안 아니고 되고 아래인 상태에서 뒤로만 넘겨주는 겁니다. 으쓱으쓱이 아니고 뒤로 이렇게 쫙 그래서 앞에 당기는 전체 거구나. 가슴이 다 쫙 뒤로 넓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뒤가 당기고 아픈 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되게 좋습니다. 네네. 좋군요. 네. 자, 여러분들 혹시 너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걸 시도 추천드립니다. 때도 없이. 네. 네. 자, 또 문자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원하시는데 8186번님이요.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었을 때 어깨 관절 부분이 좀 아린 증상이 있고 팔이 뒤로 잘 안 올라갑니다.
내리고 조금 있으면 아픈 증상이 사라지는데 어깨 관절이 많이 안 좋은 걸까요? 이렇게. 네, 이분은 확실히 어깨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어깨와 다른 목 디스크나 이런 걸 감별하는 제일 중요한 자각 감별은요. 네.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프면 어깨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똑같으면 오히려 목이나 다른 데 문제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형적으로 어깨를 움직일 때만 아프다라는 의미와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그 아류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2, 3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어깨 문제가 많으니까요. 네. 한번 이건 치료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저 지금 어깨 이 질환 상담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PD가 지금 그런 지금 네, 표현을 네. 할 정도로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어깨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네. 네네. 아까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네. 50견은 1, 2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좋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 50견은 1, 2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좋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2746번님이 정답! X! 기사님 식당에서 일하면서 애청을 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식구들 모두 어깨가 아픈데 내내 참고 있었는데 함께 병원에 다녀와야겠네요. 도움되는 건강 정보 감사드려요. 선곡도 오늘 너무 좋았다고. 아까 감사합니다. 리차드 막스 네. 그 곡을 Right here. 듣고 네. 네,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리차드 막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Right Here Waiting을 아까 신청하셨는데 네. 저는 Now and Forever를 또 좋아하거든요. 아, 그것도 좋죠. 네. 네. 그거는 네. 네. 그거는 안 듣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을 한 분 더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폰을 좀 써주시고요. 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겠죠. 서울에 네, 우리 청취자분이신데 네,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자, 어떤 증상이신지 자세히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올 5월에요. 갑자기 어깨가 아파가지고는 그 어깨에서 팔꿈치 부분으로 이렇게 통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애리다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한 3주간 다녔거든요. 물리치료랑 받고. 네. 근데 많이 조금 호전이 됐는데 지금 현재도 오른쪽 팔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뻗칠 때 네. 잘 못 뻗쳐요. 이게 뭐가 국계대한병사 하려면 그 손끝 부분 있잖아요. 동그란 뼈 있는 쪽. 거기가 뭘로 쿡 찌르는 그런 통증이 있어가지고 손을 뻗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못 뻗고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뻗어야 하는 증상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팔을 많이 쓰게 되면 뒤에 그 날개뼈라고 하는 것 있죠. 거기도 조금 아프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 솔직히 그 수술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수술이라는 거는 많이 아프다고 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수술 안 하는 병이 훨씬 통증이 심하고요. 수술이 꼭 필요한 병은 오히려 통증이 좀 적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수술을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좀 들어보면 손을 그러니까 들어서 귀 옆에까지 붙이는 게 지금 힘들다는 얘기시죠? 아니요, 이렇게 귀 옆으로 붙여가지고 네. 하늘로 이렇게 쭉 뻗을 때 쭉 뻗을 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한 번에 쭉 못 뻗고 살살 이제 달래가면서. 그러면 네. 올라가시는 중간에 한번 살짝 시큰했다가 그걸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유착성 관절낭염은 아니고요. 전혀 다른 류의 병인데 네. 이게 견봉하 점액낭염이라고 전혀 다른 병인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이 가끔 좀 큰 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그러니까 청취자들이나 제가 앞서 말했던 병과는 지금 전혀 다른 병이거든요. 네. 어머님 이거는 저는 좀 MRI까지 찍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줄이 파열돼도 지금 똑같은 증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예.
어깨가 아. 굳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어깨는 안 굳었는데 어깨를 올리는 중간만 아픈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대여섯 가지 병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 중에 수술이 꼭 필요한 병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 번은 근데 좀, 그 네. 병원에 가서 저기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네. 석회가 한 2cm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석회로 인해서 다른 데 뭐 파열이 됐는지 MRI 찍어보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안 찍어봤거든요. 네. 만약 안 끊어지고 석회만 있어도 이런 병이 지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건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네. 최소한 수술할 병이 아니라는 거는 확인을 하고 그다음 치료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귀찮으시겠지만 네. 적극적으로 MRI 찍으시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MRI로 정확한 좀 진단을 받아보신 다음에 어디가 무슨 문제로 이게 통증이 있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네. 아셔야 네, 되겠죠. 네네. 근데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네네.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평상시 때 철봉을 이렇게 그냥 잡고 이렇게 매달리려고 하면은 거기가 이렇게 좀 아파가지고 힘이 안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네. 증상이 네, 나타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어깨병이라는 게요. 이제 중장년층에서 나오는 거는 급격하게 생기는 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조금씩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다가 네.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MRI를 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37번님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깨 파열로 주사를 맞고 나았어요. 1년 지나니 또 아픕니다. 또 파열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 어깨 이제 용어가 이제 아무래도 일반인들 쓰는 용어랑 제가 쓰는 용어랑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파열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어깨를 싸고 있는 힘줄 그걸 네.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지식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어깨는 힘줄이 바깥에 다 싸고 있는데요. 음. 그게 4개가 있습니다. 네. 그 4개를 다 합쳐서 그냥 회전근개라고 부르고요. 네. 4개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우리가 그냥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보통 끊어졌다고 하는 말도 참 여러 개가 있는데 약간 조금 들린 것도 막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말에 끊어진 건 이렇게 완전 탁 뜯어진 걸 얘기합니다. 네네네. 그걸 저는 파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파열이면은 꼭 수술을 해야 돼요. 완전 파열이면. 근데 네. 아마도 주사를 맞고 이걸 보면 완전 파열이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좀 부분적으로 살짝 생채기가 나고 음. 그 다음에 다른 염증이 동반이 돼서 그 염증만 주사로 잘 치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1년 지나니 또 아팠다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염증이 재발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전혀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하, 네. 아니면 처음부터 진짜 어깨 파열이었는데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어서 다시 아픈 걸 수도 그냥 있거든요. 주사 치료 수술을 네네.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주사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파열인 그렇군요. 경우는 사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MRI라는 게 좀 고가의 검사긴 하지만 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사실 MRI를 아무 때나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MRI 찍기 편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금전적인 좀 부담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MRI를 너무 아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나라니까요. 네, 대한민국은. 네. 정확히 좀 진단을 받아보셔야겠죠. 네. 그다음에 추가로 MRI는 방사능도 안 나오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돈 드는 거 말고는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상훈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우리 어깨 오늘 국가대표 어깨 주치 이상훈 원장님과 어깨 통증 상담해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 대본 절반도 못했습니다. 네. 아직도 문자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 퀴즈 좀 전에 이상훈 원장님께서 내주셨는데 50견은 1, 2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좋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네. 자연히 좋아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자연히 좋아지는 일부의 병도 있지만 네네. 꼭 수술해야 되는 병도 있고 해서 50견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믿지는 말아달라. 네네. 왜냐하면 그 안에 수십 가지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됩니다를 강조하기 위한 퀴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떤 그 통증이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네. 오늘 그런 말씀을 많이 네. 강조를 해 주셨고요. 네.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네. 5791번님. 네. 오른쪽 어깨 수술했는데 왼쪽도 아픈 것 같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힘 좀 주. 네네. 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시간 없지만 네. 한 3년쯤 전에 저희가 논문 발표된 걸 보면 한쪽이 완전히 힘줄이 끊어진 분은 반대편도 끊어질 확률이 일반인의 거의 6배까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반대편이 아프다고 하면 역시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좀 받아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8843번님, 2746번님, 프리달님, 그리고 오늘 전화 연결한 세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86번님이 다시 듣기는 안 되나요? 그러셨는데 됩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TBS FM 검색하시고 슬기로운 서울생활 하시면 저희 방송한 분량들을 다 올려놓거든요.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거. 네네. 오늘 저 문자 상담 너무 많아가지고요. 원장님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국가대표 어깨주치의 이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반값 보험료 만들기 장명훈 작가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